안녕하세요. 슈퍼개미 이세무사TV의 정보혜입니다. 오늘 8월 13일도 슈퍼개미의 관심 종목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러 가시죠. 뿅! 대표님, 오늘 8월 13일 슈퍼개미 관심 종목이 무엇인가요? 네, 오늘은 부자 공식 노래 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컨디션이 좀 안 좋네요. 사실은 오늘 옵션 만기일이라서 보혜씨 옵션 만기일 알아요? 아니, 이게 뭐예요? 몰라도 돼. 왜냐면 초보자니까. 네. 초보자가 그것까지 알 수 없지 절대로. 네. 옵션 만기일은 한 달에 한 번씩 두 번째 주 목요일 날, 두 번째 주 목요일 날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 날을 옵션 만기일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세 달에 한 번씩 3, 6, 9, 12 이렇게 네 번은 선물 만기랑 옵션 만기일이 같이 돌아와요. 그래서 선물은 세 달에 한 번 만기가 있고 옵션은 매달 만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은 3, 6, 9, 12가 아니잖아. 8월의 둘째 주 목요일이니까 옵션 만기일이 있었던 날이다. 이게 주식 투자자들에게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는 웩더 독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웩더 독은 뭐냐면 개의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이런 뜻이야. 개가 막 꼬리를 치잖아요. 그러면 꼬리가 흔들려서 몸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이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이 있는데, 현물 시장은 우리가 하고 있는 주식 시장. 그래서 선물이 움직이면서 크게 막 변동성 있게 움직이면서 우리 현물 시장도 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그거를 웩도덕 현상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많이 줄었어요. 왜냐면 예전만큼 선물 옵션 거래량이 많지도 않고, 또 현물 시가총액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선물에 이렇게 흔들림이 크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둘째 주 목요일을 좀 마법의 날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새 마녀가 움직이는 날, 뭐 네 마녀가 움직이는 날, 막 해서 뭐 트리플 위칭데이 뭐 이런 말도 쓸 정도로 약간 공포심을 갖고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오늘 둘째 주 목요일이었기 때문에 실제 오늘 거래소 지수도 약간 좀 변동이 좀 있긴 했죠. 왜냐면 장 막판에 좀 빠졌으니까. 이렇게 분 차트를 보시면 장 막판에 한 2시부터 그냥 막 갑자기 막 빠졌죠.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뭐 평소에도 있을 수 있지만 선물 옵션 만기일에 좀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다. 이 정도로 말을 할게요. 그래서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 이유는 오늘 같은 만기일 날은 근데 집중해서 더 장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선물 옵션 거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하는 날이죠. 네. 자, 오늘 세 종목, 먼저 시가총액 비중이 큰 종목 중에서 오늘 어떤 종목이 좀 상승률이 높을까 쭉 한번 보면 보혜씨도 한눈에 보이지? 어느 종목이 지금 상승률이 제일 높아요? 삼성물산 아닌가요? 여기 있지? 삼성생명도 있지. 아, 네. 삼성물산도 물론 5% 꽤 많이 올랐지만 네. 삼성생명은 21%가 올랐어요. 그래서 네. 삼성생명, 삼성물산 같은 삼성그룹주인데 무슨 좋은 호재가 있나? 왜 이렇게 움직임이 거의 없던 삼성생명이 크게 올랐지? 사실은 오늘만 오른 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전조 현상이 나타났었죠. 전조 현상이 나타났다가 오늘은 더 크게 올랐다. 자, 그러면 오늘 삼성생명 2분기 순이익이 4,480억 정도 나왔고 전년 대비 45%가 증가했다라는 요 기사 때문에 4일 동안 올랐을까는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기사를 찾아봐야 돼요. 네. 어떤 기사 때문에 올랐을까? 최근에 나온 삼성생명의 기사 중에 가장 좀 정확하게 나온 건 이런 거죠. 삼성생명 법 통과되면 단기 투자 매력 증가. 지금 단기 투자라는 게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뜻이니까 정확히 좀 맞춘 리포트인데요. 보면은 일시 매각후 즉시 배당 시 배당 성향별 삼성생명 DPS 추정.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제 내가 설명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설명할게. 보혜씨도 보험이 무슨 말인지는 알지? 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 안 한 사람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책임보험은 법적으로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보험을 전 국민이 하나씩은 다 가입하고 있을 거야. 뭐 암보험을 가입하고 있던지. 그러면 그런 보험회사들의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이 바로 보험업
법이에요. 그럼 보험업법 같은 경우는 상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을 완전 이제 구속할 수 있는 법인데 그 보험업법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보험회사의 운영자산 중에 전체 자산 중에 한 주식에 3% 이상의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는 3% 룰이 있어요. 근데 그 3% 룰에 웬만하면 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험회사의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근데 삼성생명하고 삼성화재는 지금 이 3%의 룰에 걸려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바로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워낙 크고 같은 삼성그룹 계열사이기 때문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갖고 있고 삼성화재가 삼성전자의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3% 룰에서는 삼성생명하고 삼성화재가 큰 문제는 없었어. 왜냐하면 취득 원가 기준이었기 때문이야. 그런데 삼성전자의 주가가 매년 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올랐기 때문에 취득 원가 기준으로는 3% 룰에 아직 적합하지만 만약에 현재 시가 기준으로 바꾼다면 3%가 벌써 오버됐단 말이야. 근데 기존 법은 취득 원가 기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어. 근데 보험업법을 개정을 한대요. 어떻게? 취득 원가 기준이 아니고 시가 기준으로 3% 룰을 적용하는 걸로. 그러면 법이 바뀌게 되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갖고 있는 게 한 30조가 되는데 그 30조는 현재는 취득원가로는 9조 정도까지는 그게 된대. 근데 이제 시가로 바뀌면은 20조 정도를 팔아야 돼. 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팔면 삼성생명한테는 좋을까 안 좋을까? 좋아요. 왜냐면 큰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주식 투자해서 수익 많이 난 거거든. 그래서 삼성생명이 만약에 이 법이 바뀌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팔게 되면 삼성생명은 큰 돈이 들어왔으니까 배당을 할 수도 있겠네 라는 기대감. 그래서 이 제목을 보면 삼성생명이 요 삼성생명법은 이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여기 써 있듯이 일명 보험업법이 아니고 원래 보험업법이에요. 지가 말한 요 일명 삼성생명법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보험업법을 개정하는데 그래서 일명이 여기 붙어야지. 일명 삼성생명법은 현재 보험업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3% 룰의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금 이해가 달랑말랑하지? 네. 그래서 이러한 법 개정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지금 오르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주식 수익 많이 났는데 얘는 삼성생명에서 삼성전자 주식 팔면 오르겠네. 그래서 삼성생명도 오른 거고 그리고 나서 또 삼성물산도 오르는 이유는 저런 삼성생명이 계속 팔고 하면 결국은 삼성그룹에서는 지배구조 개편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지배구조 개편을 할 때 삼성물산이 지주회사의 역할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삼성물산의 주가도 오른 거예요. 그럼 요 밑에 이제 삼성화재도 아마 있을 텐데 삼성화재도 오늘 올랐는지 볼까? 삼성화재가 여기 있었다. 지나갔다. 여기 있지. 삼성화재도 4% 올랐죠. 근데 삼성화재는 삼성생명보다는 적게 오르죠. 왜냐면 삼성생명이 훨씬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시가총액 상위에서는 3% 이상 오른 종목이 딱 걔네밖에 없어. 삼성물산, 삼성화재, 삼성생명. 그리고 하나 더 있죠. NC소프트가 5%가 올랐는데 NC소프트는 오늘 왜 올랐냐면 게임주 오늘 실적이 나왔어. NC소프트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NC소프트 2분기 호실적, 하반기 신작 게임 출시로 기세 이어간다 해서 5%가 올랐습니다. 여기까지가 시가총액 비중 큰 종목 설명한 거고요. 거래 대금으로 보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제일 큰 회사니까 특별한 일 없으면 1위야. 근데 요 위에 있는 종목 중에 오늘 또 특이한 종목이 바로 HLB라는 종목이에요. 왜? 거의 거래대금이 1조 가깝게 거래됐잖아. 9,600억, 9,900억 거래됐어. 그러면 이 종목은 다른 제약바이오주는 올랐지만 이 종목은 거의 2달 동안 계속 떨어지기만 했어. 근데 오늘 갑자기 상한가를 갔죠. 이렇게 갑자기 상한가 간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기 때문이었겠죠. 어떤 이유가 있는지 찾아보면 HLB는 간암 1차 치료의 글로벌 3상 식약처 승인 이 재료와 함께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모르는 사람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오늘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삼성생명, HLB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시장에서 이런 종목이 움직였을 때 왜 움직였는지를 설명하고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주식시장을 대처하는지 시장을 읽는 눈 또는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HLB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재료 어떤 경우에는 재료에 팔아야 될 때가 있고 즉 뉴스에 팔아라. 보혜씨 뉴스에 팔아라는 말 들어봤어? 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아, 역시 신동이다 신동이야. 정확하네 진짜. 나는 그냥 뉴스에 팔아라고 했는데 앞에 거까지 말을 하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말은 뭐냐면 뭐 주변에서 뭐가 나온다고 해. 뭐 어디 신약 개발 나온대. 그러면 사람들이 막 살 거 아니야. 그럼 소문에 사니까 그 재료 나올 때까지 꽤 오르겠지. 네. 근데 막 올라가 있는데 뉴스가 딱 나왔어.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 떨어져요. 떨어지겠지. 어제 그런 종목이 있었단 말이야. 어제 어떤 종목이 있었냐면 네. 어제는 아니고 이날이지 이날. 8월 7일 날. 한번 볼까? 8월 7일 날 무슨 재료가 있었는지. 엔지캠 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이 8월 7일 날 미 FDA 코로나 치료제 이상 승인 소식의 강세. 네. 엄청 큰 재료였단 말이야. 네. 근데 그냥 음선으로 뻗어버렸어. 그러더니 매일 음선 나와. 네. 이렇게 좋은 재료가 나왔는데 왜? 네. 벌써 소문에 산 사람들이 많지. 네. 엔지캠 생명과학은 소문에 산 사람들이 많으니까 뉴스에 팔았던 거야. 근데 오늘 HLB를 봐봐. 소문에 산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는 거지. 왜냐면 네. 떨어졌으니까. 네. 아까 엔지캠 생명과학은 뉴스가 나올 때까지 올랐어. 네. 소문에 산 사람들이 많어. 네. 그 소문에 산 사람들이 많을 때 뉴스에 팔아야 돼. 네. 근데 이 종목은 소문에 산 사람들이 없어. 네. 그러니까 뉴스가 나오면 더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야 갑자기 좋은 뉴스 나왔네 하고 올라가는 거지. 이해했어? 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어떤 소문이 있는 종목이야. 근데 만약에 오른 상태야 계속. 그럼 진짜 뉴스가 나왔어.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때 팔아야 돼요. 팔아야 돼. 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막 소문이 있어. 좋대. 그래갖고 나 샀어. 네. 그럼 떨어져. 좋다고 분명히 했는데 뭐 좋은 재료 나온다고 해서 떨어져. 네. 근데 재료가 딱 나왔어. 어떻게 네. 해야 돼? 팔아야 돼요. 갖고 있어야 된다고. 갖고 있어라고 상한가 줬잖아 지금. 나 신동이나 그랬더니 이거 보니까 화내면 안 되지. 왜냐면 우리 어제 그랬잖아.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야지. 주린이 모른다고 구박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 내가 지금 오늘부터 구박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쓸데없는 대답하고. 자 다시 물어볼게. 우리 주린이가 주식을 샀어. 소문을 듣고 샀어. 네. 뭔가 뉴스가 나온대. 네. 근데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 주가가 막 올라. 근데 뉴스가 나왔어. 어떻게 해야 돼? 팔아야 돼요. 팔아야 돼. 자, 소문에 샀어. 뉴스가 나온대. 근데 이거 뉴스도 안 나오고 주가가 막 떨어져. 네. 근데 갑자기 뉴스가 나왔어. 어떻게 해야 돼? 뉴스에 나왔어요? 그만해. 자, 이거 보시는 분들은 다 이해했을 거야. 그치? 왜 어떻게 읽겠어? 어떻게 읽겠어? 다 이해했어. 넘어가지. 야, 내가 2번만 해줬으면 됐지 몇 번만 하냐. 자, 거래대금에 대해서는 HLB를 내일 사라 이게 아니고 오늘 1조 이상 거래됐는데 좋은 뉴스가 나왔어.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도 상한가 간 건 아까 엔지캠 생명과학하고 제가 비교해서 재료가 나왔을 때 뉴스가 나왔을 때 팔아야 될 때가 있고 안 팔아도 될 때가 있는데 이 종목은 오늘 그냥 조금 올랐을 때 팔았으면 큰일 날 뻔했지. 왜? 이거는 소문이 없었으니까 반영이 주가가 오르지 않았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요 밑에 좀 의미 있는 것들이 SK케미칼. SK케미칼 오늘 또 올라왔네. 역사적 신고가 또 갱신했습니다. SK케미칼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워낙 좋은 회사가 있고 이 자체 SK케미칼 자체도 좋고 그래서 SK케미칼의 주인은 SK디스커버리까지 기억하면 돼. 여기 에이텍이 있는데 에이텍도 얘가 시가총액 3,500원이라는 게 진짜 발짝 뛸노릇이네. 왜냐면 에이텍을 내가 시가총액 한 500억, 600억, 700억 정도 해서 사실은 한 1년 전, 2년 전에 주변에 많이 말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재명 관련주야. 에이텍이. 근데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요즘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가서 주가가 이렇게 올랐네. 근데 이거는 어디에서 설명할 거냐면 바로 오늘 상한가 종목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상한가 종목 중에 아까 HLB도 있네. 있어. 에이텍팅. 이거 오늘 설명할게. 오늘 상한가 종목 중에 시가총액이 1,300억이야. 거래대금이 1,000억이야.
이런 종목은 내가 특징이 뭐라 그랬지? 막 오래 갖고 싶은 종목은 아니야. 근데 네. 엄청 인기가 많은 종목이야. 최근에 일신바이오가 그랬다 그랬지. 네. 자기 몸통만큼 거래되면 인기가 많은 종목이야. 네. 그러니까 에이텍TN은 왜 인기가 많은 종목이었냐? 이재명 관련주였기 때문이고 네. 오늘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 에이텍TN이 상한가를 치고 또 그 밑에도 프리엠스라는 종목도 22% 오르고 형지 INC도 오늘 오르고 했잖아. 근데 이 거래 대금을 다 봐봐. 왜 이 종목이 인기주인데 아유 중장기적으로는 갖고 있고 싶은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하나? 에이텍TN 1,300억짜리인데 1,000억 거래됐지. 네. 프리엠스 700억짜리인데 380억 거래됐지. 네. 형지 INC 500억짜리인데 400억 거래됐지. 에이텍 3,500억짜리인데 4,400억이 거래가 됐어. 지금 말한 것들이 모두 누구 관련주다? 이재명. 이재명 씨는 경기도지사. 네. 그래서 사실은 대선 관련주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들이 반반이야. 반반 하니까 배고프다. 양념반 후라이 먹고 싶다. 반반. 어떻게 반반이냐면 야 대선 관련주 같은 걸 왜 사? 거지 같은 종목들인데 네. 그리고 말이 돼? 대통령 후보 나갈 사람하고 관련 있는 기업이 주가가 왜 올라? 이런 분들이 있어. 그분들의 논리는 맞아. 대통령 후보랑 친구라고 해서 같은 기업 같은 학교 동문이라고 해서 같은 지역 사람이라고 해서 그 회사가 오르면 말이 안 되지. 네. 다 뇌물 먹고 그러면 다 검찰 고소받아야지. 그러니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대선 관련주가 오르는 건 말이 안 되는 것도 맞아. 네. 근데 또 절반은 이렇게 생각해. 야, 아까 에이텍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에이텍이 좀 얼마 올랐는지 알아? 올해만 지금 9,000원에서 4만 원 올랐단 말이야. 네. 그러면 9,000원에 사서 4만 원에 팔 수 있었잖아. 네. 그럼 뭐 에이텍이 이재명 경기지사랑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관심도 없어. 다만 대선 관련주 10,000원에 사서 2만 원에 팔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 네. 그래서 이거는 투자자들이 취향이니까 내가 방송에서 우리 주린이 분들한테 뭐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 다만 이거 하나는 명심하면 좋겠어. 뭐냐면 논리가 맞다 안 맞다는 둘째 치고 수익 내려고 주식하는 거니까 네. 10,000원에 사서 2만 원에 팔면 돼. 네. 다만 2만 원에 물려서 5,000원 될 때까지 버티는 미련한 짓은 하지 말자. 지금 무슨 말이냐면 네. 내가 뭐 한 50% 먹으러 들어가려면 들어가. 네. 그 대신 잘못 들어갔으면 바로 손들매도 하고. 왜냐면 대선 관련주는 우량한 종목들 자기 기업 가치보다 막 낮게 거래되고 이러는 확률이 없어. 굉장히 고평가돼 있어 지금. 네. 왜냐면 말도 안 되는 재료 때문에 올라가니까. 네. 다 분명히 원위치가 돼. 그러니까 언제 버스에서 내리냐 게임이야. 언제 폭탄 돌리게 해서 그 폭탄이 나한테 맞느냐의 게임이야. 눈치 게임이네요. 그렇지. 또 이도대분 잘하네. 아까 물어보면 못하더니. 눈치 게임이야. 눈치 빠른 사람은 10,000원에 사서 15,000원에 팔고 나와. 근데 눈치 없는 사람은 들어가지 마. 왜? 2만 원에 사서 5,000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지막 그 멘트 해주세요. 뭐? 부자 되라는. 그래, 아까 사실은 시작할 때 좀 기분이 안 좋았는데 네. 또 우리 보혜 씨가 또 웃겨줘갖고 아니 말도 안 되는 질문에 대답도 웃겨줘갖고 지금 기분 좋아졌으니까 그럼 노래할게. 네. 자, 우리 모두 부자 됩시다.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이세무사 부자 공식 지랄 알면 돼. 자, 우리 모두 부자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 파이팅!